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미중 전쟁이 급격하게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미국 중간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중 전쟁이 왜 수위가 어떻게 높아져 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짧게 이것이 미국 중간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오바마 정부 말기인 2015년부터 수사해온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었죠. 그런 수사가 진행되는지. 바깥에 공표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정확하게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특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서버에 들어가는 마더보드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그 마더보드에 중국이 아예 하드웨어로 해킹 칩을 심어놨다. 그런 보도였습니다. 미국의 서버 회사예요. 슈퍼마이크로. 그런 서버 회사가 이제 중국에서 서버를 만들죠. 이 서버가 되면요, 이렇게 그 컴퓨터 한 대 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꼽아넣게 만들어요. 이게 컴퓨터 한 대예요. 그래서 랙이라 그러는데 이 랙에다가 쭉 꼽아넣는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서버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걸 많이 쓰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 AWS 혹은 애플에서 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이런 데에는 이게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죠. 이걸 애플 같으면 막 2만 개, 3만 개씩 살 수 있다고요. 이런 서버를. 서버판 하나가 요만한 거죠. 이렇게 쭉 꼽아넣게 돼 있는 건데. 이런 이제 이거를 중국에서 하청을 줘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청 과정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요원이 끼어들어가지고, 물론 설계도 미리 다 빼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이 마더보드를 변조를 한 거죠. 변조를 해서 여기 그 쌀알보다도 더 작은, 이런 작은, 겉으로 보면 그냥 전자부품 같이 보이는, 그러니까 어떤 지능이 하나도 없이 그냥 무슨 전류를 안정화시킨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그 전자부품들, 이거 텐탈 같은 게 꼭 요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전자부품 중에. 아마 텐탈이 카패시터 비슷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 걸 같이 보이는 걸 하나 부품을 추가한 거예요, 딱. 그러니까 이 여러 수백 개 부품이 늘어붙어 있는 서버에 딱 부품 하나 추가되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냥 전류 좀 안정화시키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얘가 무슨 짓을 하냐? 서버를 딱 파워온을 하면 그 중국에 있는 특정 해커들을 위해서 뒷문을 열어준다고요. 이거 백도어라 그러는데, 백도어라는 건 뭐냐면요, 백도어를 장악하면 시스템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뒷문을 열어주는데 그 뒷문 통해서 들어오면 운영체제까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뒷문을, 영구적인 그런 뒷문을 딱 열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버를 통째로 그냥 위서부터 아래까지 다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짓은 근데 잘 안 해요. 이제 미국이나 이 서방의 그 스파이 조직, 그러니까 정보 조직은 이런 짓을 안 해요.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미국의 CIA고 한국 중앙정보부를 해킹을 하려고 그런다. 한국의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을. 그러면 국정원이 사들이는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정원에 납품되는 서버를 중간에 가로채 가지고 그거를 바꿔요. 그리고 나서 납품을 시킨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해킹이 제일 좋고, 소프트웨어 해킹을 안 하고 하드웨어 해킹하겠다 그러면 그 짓을 한다고요. 근데 이 식으로 하게 되면 뭐냐면 슈퍼마이크로에서 만드는 모든 서버에 다 해킹 칩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서버는 뭐 한국으로도 팔리고 일본으로도 팔리고 뭐 타일랜드로도 팔리고 뭐 말레이시아로도 팔리고 러시아로도 팔리고 전 세계 모든 데 다 팔리고, 또 가서 사용하는 사람은 꼭 정부기관이 아닐 수도 있고 뭐 불법 음란 사이트, 포르노 사이트라든지 혹은 불법 도박 사이트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유적으로 말하면 양자강 상류에서 나무 토막을 계속 던져갖고 그 중에 한 두세 개락도
해류 따라서 강물 따라서 그다음에 해류 따라서 흘러 목표 지점인 시애틀에 도착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아니 세상에 인해 전술은 들어봤어도 컴해 전술은 처음 듣습니다. 이게 컴해 전술이라고 일종의. 근데 이걸 하려면 이게 그냥 스파이 한두 명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거 인민해방군이 와서 직접 심나? 아니죠. 업체가 협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심을 때 다 자동화된 기계로 심는데 그러면은 없는 부품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그걸 SMT 기계라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그런데 많이 다녔는데 여기 보면 이제 펄한 PCB 기판 있잖아요. 이걸 PCB 기판이라 그래요. 여기 처음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런데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처음에 그냥 시퍼런 PCB 기판인데 거기에 실리는 부품들이 사람이 하나하나 심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릴에 감겨져 있다고요. 그래갖고 그 릴이 계속 조립 라인에 붙어 있고 로봇에 의해서 기판이 흘러가면 릴이 착착착착 붙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 원래 족보에 없는 부품을 붙이려면 조립 공장 자체가 협력을 해야죠. 공장 사장이 아니 이 정도 마더보드 정도 조립하면 이건 세계적 수준의 조립 공장이거든요. 공장 사장이 그러니까 그 업계에선 세계적 수준이에요. 이런 건 노트북 마더보드는 저리 가라라고요. 그 난이도가. 왜 그러냐면 초고속 통신들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 이런 거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00개를 채운 서버를 만든다. 그러면 그 100개의 서버 모듈들 간에 또 통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지하게 복잡한 게임이에요. 이런 거 정교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래도 굉장히 고급진 그 조립 공장에서 그걸 이제 마더보드 조립 공장이라 그러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PCB 업체라 그래. PCB 만드는데도 PCB 업체라 그러지만 이 PCB를 위에다가 이 칩을 올려서 조립하는데도 그냥 PCB 업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SMT 업체입니다. SMT 업체에서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럼 SMT 업체에서 이 해킹 칩을 릴에 감긴 해킹 칩을 걸어갖고 같이 조립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섭대장이 한둘이냐고요. 처음에 이 컴퓨터 앞으로 슈퍼마이크로에서 만드는 엘리먼트라는 서버 컴퓨터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슈퍼마이크로에 사람을 내서 설계도 빼와. 오케이, 설계도 빼온 다음에 그럼 여기 심을 칩 하나 우리가 디자인하자. 해킹칩 디자인하고 이 해킹칩을 하드웨어 공장에 맡겨서 제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에이직 공장이라 그래요, 보통. 근데 이게 에이직만 가지고 안 될 거라고요. 여기에 분명히 작은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작은 프로세서 들어가 있고 조그만 그 저장 장치 들어가 있고 당연히 그 칩 안에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들어가야 될 거고 또 아주 작은 OS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운영체제가. 아주 원시적인 일만 딱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길거리 다닐 때 저거 있죠. 전기 신호등, 그 자동차 신호등. 거기에도 다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작은 일만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딱딱 해주는 그런 아주 작은 운영체제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그런 거 다 심어 넣어야죠. 칩도 개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칩 개발이죠, 이게. 복합칩이라고 일종의. 시스템 SoC예요. 시스템 온 칩이에요. 기능이 제한돼서 그렇지 그 안에 프로세서, 메모리, OS 다 들어가 있는 칩 하나에. 이런 놈 또 딱 하나 개발해 놔야지. 그러면 이런 거 하나 개발하는데 잘은 몰라도 수십억 원 그냥 깨지죠. 100억 원 가까이 깨질 거예요. 이거 사이즈 줄이고 이러려면. 이거 개발해야지. 그 다음에 그 개발해 놓은 거를 이제 빼낸 그 설계도 보고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회로상에 어디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지 계산해내야죠. 그 다음엔 그 아까 말한 SMT 업체 사장 불러서 야, 너 협조해 임마. 안 하면 너 죽는 수 있어 자식아. 협박해서 SMT 업체의 협조를 받아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두 명의 스파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시스템이 움직여야 된다고요. 또 이런 컴의 전술을 하려면 굉장히 장기적인 거죠. 그 서버가 생산될지 생산되면 어디로 팔려나갈지 팔려나갔을 때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깜깜이 해야 되고 물량으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 딱 온 데서 살펴보니까 이건 아마존에 팔려나갔구나. 하나 딱 온 데서 살펴보니까 이건 애플에 팔려나갔네.
하나 딱 온 데서 보니까 이거는 LG 이동통신에 팔려 나갔네. 하나 딱 돼서 온 데서 보니까 이거는 일본에 있는 야후에 팔려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타겟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 그러니까 그 유의미한 타겟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뭐 포르노 그 사업하는 애들의 서버에 이게 팔려 나갔다. 그럼 유의미하지 않잖아요. 혹은 뭐 불법 도박 사이트에 팔려 나갔다. 유의미하지가 않죠. 그러나 이게 만약에 CIA에 팔려 나갔다. 이거는 이게 데이터 살펴보니까 이거 CIA 같아. 그럼 이제 거기에 대고 작업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장기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면적인 스파이 행위예요. 끔찍한 행위라고 이런 건. 그러니까 피해 업체가 아마존 웹 서비스도 들어있고 애플 아이클라우드 들어있고 CIA도 들어있고 미국 기업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피해 업체가. 그러니까 이건 살벌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3년 전에 적발을 해놓고 되게 이런 식의 그 행위를 적발하면 피해가 번져가지 않게 딱 고립시켜 놓고 상대방한테는 뭔가 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주게 한 상태에서 언제 이거를 오픈시켜서 공격할까 하고 시간을 두고 보죠. 당연히 그래야죠. 오늘 발견했다고 내일 발표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상대방이 어떻게 노는지 그 꼴을 보고 또 필요하면 그 루트를 통해서 역정보도 흘릴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첩보전이라는 거는 정말 중중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발견했다고 내일 공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발견해서 역공장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공식적인 공표도 아니고 블룸버그 통신의 특종으로.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는 뭐라고 거기에 평을 했냐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게 공공하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일종의 임박고 상태여서 우리는 보도하지 않았을 뿐이다. 뭐 이런 취지의 발표를 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자, 보도 내용과 피해 업체 반응을 한번 보죠. 보도 내용은 뭐냐면 2015년에 이게 감지가 됐고 피해 업체 중에 아마존 그다음에 애플이 이제 그 정보 수사 당국에 협조해 왔다. 이게 보도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아마존이나 애플은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몰랐다라 그러죠. 그게 원래 협조할 때의 그 정보기관 간의 딜이었을 거라고요. 왜 그러면 아마존과 애플은 공신력이 있는 회사니까 나중에 이 사정을 알고도 소비자들의 자기들 고객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정보기관에 협조해 왔다 이래버리면 회사가 골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애플은 당연히 우리는 몰랐다 이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도 내용 중에 보면은 원래 블룸버그 보도에는 얘들이 알고 협조해 왔다거든요. 근데 아마존과 애플은 우린 모르고 있었다. 슈퍼마이크로도 거기 이제 서버 회사도 서버 만드는 제조업체도 우린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한국 기레기들이 가관이에요. 피해 업체들은 해킹칩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해요. 연합통신 같은 경우에. 아니 지금 피해 업체들이 부인한 건 해킹칩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고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알고도 3년 동안 방치하면서 정보기관에 협조해왔다라는 걸 부인한 거예요. 우린 몰랐다라고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기레기들 정말 죄 짓고 사는 겁니다. 이게 중국을 옹호하는 건 좋은데 영어는 제대로 해석을 하고 진실은 알려야지. 그 다음에 나 중국 빨래요 하고 빨든지 말든지. 이게 뭐냐고요. 이 업체 중에 어느 업체도 그런 해킹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 게 없어요.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제일 센 반발이 뭐였냐면 애플이었어요. 아마존은 우린 모르고 있었다고. 애플은 뭐냐면 우리는 발견한 바 없다. We have not found.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마존과 애플이 좀 주식 가격이 빠졌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한 이제 애플 같으면은 1.94%가 빠졌고요. 아마존 같으면 2.70%가 빠졌습니다. 왜 그러면 고객들이 불안해하니까. 쟤들 중국한테 해킹 당하는 서버 쓰고 있어. 그럼 고객들이 불안해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빠진 거죠. 이 컴퓨터 서버 만드는 회사에 슈퍼마이크로요.
44% 주가 폭락했어요. 한 17불 가던 게 9달러 45센트예요. 44%가 하루 만에 주가가 폭락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도가 거짓이 아니죠. 이게 만약에 거짓으로 블룸버그 이런 거 보도했는데 한 회사가 상장 회사가 주가가 이것 때문에 하루에 44%가 폭락해요. 그럼 블룸버그 숟가락 놓게요. 이런 보도는 함부로 못하는 거라고요. 정보만 갖고는 다 확인한 다음에 한다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게 3년 전부터 있던 일인데 왜 지금 공개했냐? 이 미중 사이의 전쟁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한 일주일 전에 중국이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 정도까지 지금 중국 공격하나? 저게 중간선거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랬더니 미 부통령 펜스가 어저께 연설에서 그런 얘기 또 했다가 중국이 11월 6일 중간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100% 확실하다. 이런 취지의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미국은 중국의 경제 개방이 중국과 미국 세계 사이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희망했었다. 헤드 호흡이에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거 어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때 그렇게 생각했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현재형으로 오죠. 그러나 중국은 이 기대를 배반하고 경제 침략과 군사 도발을 택해왔다. 그러니까 economic aggression이라는 정황 정확히 썼고 밀리터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썼더라? 그 군사 도발에 거의 해당하는 용어예요. 거기도. 중국의 행태에 비하면 러시아가 해온 짓은 껌값이다. 그러니까 pale.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어저께 이런 말을 했다고요.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 정책 보좌관을 하던 아시아 정책 보좌관은 이번 메더러스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펜스의 발언은 중국에 대한 미국 정책의 결정적 전환을 뜻한다. 터닝 포인트다. 좋은 방향으로 향한 전환이 아니라 나쁜 방향을 향해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 사이가 급속하게 악화돼 가고 있지만 어디에도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아주 우울한 얘기를 했다고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보좌관이. 자, 그래서 이게 미중 전쟁 수위가 급격하게 충돌을 향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온 석학들이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은 전쟁으로 가는 중이다. 2017년에 나온 책일 거예요. 우리도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전쟁. Destined for War. 이 책을 쓴 그레이엄 알리스는 하버드 대학교의 케네디 스쿨 설립자죠. 케네디 스쿨이라고 이제 세계 각국에서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 혹은 정치 지망생들 혹은 좀 똑똑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훈련시켜주는 공부시키는 그런 스쿨이 있어요. 거기 설립학자인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Purchasing Power Parity, 그러니까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중국은 이미 미국 군사력을 넘어섰다. 중국은 예를 들면 미군 같으면요. 한 명을 이라크에 주둔시킬 때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100만 불이에요. 간접비 포함해서. 중국 같으면 연간 한 7, 8만 불이면 보낼 거라고요. 그러면 미국이 한 명을 이라크에 주둔시키는 그 비용이면 중국은 10서너 명을 주둔시키고도 남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매력 기준이죠. 그러니까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미국 군사력을 이미 초월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은 중국이 지환이 되는 상황을 참을 수 없고 중국 사람은 중국이 미국 지배의 세계 질서 속에서 만년 2위로 남아있는 상황을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양쪽은 한번 힘겨루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사람 얘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블룸버그랑
어저께죠. 어저께 블룸버그랑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 케네디 시절 쿠바 미사일 위기를 얘기한다고. 이게 이 1962년 10월에 있었던 일이죠.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 미친 쿠바의 카스트로가 쿠바에 설치하겠다고 배로 실어서 소련으로부터 출발해서 미국으로 이쪽 쿠바 쪽으로 오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에 미국이 함정을 쫙 세워놓고서 케네디가 너희 세계대전 할 거 아니면 배 돌려서 소련 다시 가. 그렇게 오다 때려서 거기서 대치하다가 소련이 되돌아갔다고요. 그때 거의 세계대전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한번 딱 서로 진검을 뽑아서 결기를 빵 하고 부닥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한된 충돌이. 그래야 그 다음에 수습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 얘기라고요. 제가 생각한 거랑 똑같아요. 이 세상 사물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양쪽에 기세가 올라와서 한번 경제전으로 엮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 한번 빵 하고 진검으로 한번 불꽃을 튀겨야 된다고. 그래야 서로 납득하고 뒤로 물러선다고요. 그 힘을 한번 느낀 다음에야. 망상 상태인데, 아니 망상이 아니면 어떻게 하청받아서 만드는 그 저기 서버 그 저기 마더보드에다가 해킹 칩을 심어서 그게 막 몇만 대, 몇십만 대씩 전 세계에 팔리는데 애플 하나만 그거 2만 대 살라 그랬었다고요. 이게 밝혀져서 그런지 그 다음에 구매 계획 취소했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사서 쓸지 모르는데 서버마다 심어서 뿌리겠다. 이게 미친 망상이죠, 일종의. 컴해 정술이에요, 컴해 전술. 마치 양자강 상류에서 그냥 나무 토막을 한 100만 개 뿌리면 그 중에 하나는 시애틀 앞바다까지 떠간다. 이 방식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50만 대가 출고되는 그 서버 모델에 대해서 이걸 다 심어 놓으면 뭐 48만 8천 대는 무슨 뭐 불법 도박 사이트, 포르노 사이트, 뭐 이상한 사이트 뭐 그런 데 가겠지만 그 중에 한 1000대는 미국 정보기관이나 미국 국가기관이나 혹은 그런 것에 하는 뭐 방산업체 서버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계산하고 막 찍어서 뿌리는 거 아니에요. 망상이죠, 일종의. 이런 상대가 이런 망상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서로 말로는 안 된다. 그 집단 망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불꽃이 빵 하고 부닥쳐야 된다고요. 진검으로. 그러니까 제한된 충돌 무대가 필요해요. 결국 그런 얘기를 그레함 앨리슨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 블룸버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날짜는 10월 5일이죠. 오늘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날짜로 10월 4일 날 인터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나 뭐 했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자고요. 그럼 미국은 빵 하고 진검승부로 한번 이 칼날의 힘을 중국한테 느끼게 만들어줄 무대가 필요한 거예요. 무대가 시어터인데 이게 군사학 용어로는 전장입니다. 충돌이 벌어지는 물리적 공간. 그걸 시어터라 그래요. 군사학 용어로. 똑같아요. 무대라고 불러요. 저 김무성 씨 너무 좋아하지 말고요. 미국이 무대가 필요하다 이러면 그 김무성 씨 별명이 무대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김무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혼자서 김치국물 드시지 마세요. 이때 무대는 김무성 무대가 아니고 군사학에서 말하는 전장, 시어터를 뜻합니다. 그러면 어떤 무대가 필요할 거냐. 제가 어저께 짧게 암시해 드렸는데 미중 간의 직접 교전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컨트롤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시리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시리아를 지원하는 데거나 혹은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는 데거나 이 강대국 간의 룰이 하나 있어요. 뭐냐? 지대공 미사일은 공급하지 않는다예요. 지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스팅어 같은 거. 뭐죠? 전투기, 비행기에 대고 쏠 수 있는 거는 공급하지 않는다. 워낙 미친 사람들이라 그거 공급해 놓으면 여객기도 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공군기도 때릴 수 있으니까. 그 룰이 있다고요. 시리아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러시아 쪽 힘하고 미국 쪽 힘이 충돌하고 있는 데인데 그게 불문율이에요. 그러니까 똑같거든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예를 들어 남진하에서 직접 충돌했다. 직접 엊그제처럼 배랑 들이받았다. 그럼 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교전까지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트 되는 단계가 그냥 한 단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데는. 근데 직접 미중 간의 직접 교전까지 올라가는 단계가 서너 단계 있으면 또 올라가더라도 금방 이렇게 조정돼서 내려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문맥이 있는 곳이 좋겠죠. 그 다음에 뒷맛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한번 싸워서 미국이 이기고 나면 중국인들이 심리적으로 엄청 충격받는 곳, 그런 충격이 오래오래 가는 곳, 시간이 갈수록 충격이 점점 더 심해지는 곳, 그게 미국이 선택하는 무대겠죠. 이 무대 선택권은 미국한테 있어요. 시간, 장소의 선택권은 미국한테 있는 거예요. 시간, 장소, 방식의 선택권은. 그걸 이니셔티브라 그러거든요. 지금 이니셔티브 미국이 잡고 있다고요. 자, 중국과 한번 칼겨루기를 땅 해야 되는데 이 땅 해야 되는 장소가 어디냐, 시간이 어디냐, 방식이 뭐냐. 이걸 미국이 선택할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선택한다 그랬을 때 첫째, 직접 교전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컨트롤될 수 있어야 된다. 둘째, 중국인들에 대한 그 무대에서 미국이 승리하는 경우 중국인들에 대해서 두고두고 심리적인 충격, 마음의 동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뒷맛이 있어야 된다. 셋째, 그 무대 자체가 동아시아에서 앞으로 그 무대를 미국이 장악하면 동아시아에서 막강한 전략적 파트너를 강화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무대여야 된다. 넷째, 어차피 군사충돌인데 인류 문명의 보편적 가치를 위한 행위라는 명분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 해방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무대에 사는 사람들을. 다섯째, 세계와 미국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 무대에 뛰어들어가서 미국이 쳐버린 군사행동이 전 세계 모든 인류, 미국인에 대해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째가 되겠죠. 극단 이슬람 세력.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딱 놓고 보면 미국 두고두고 속삭이고 있는 게 극단 이슬람 세력 아니에요. 그게 뭐 헤즈볼라 같은 그런 데든 시리아 같은 바트 세속 수니파든 혹은 이란 같은 그 아주 도라이 같은 시아 신정체제든 전부 극단 이슬람 세력들이거든요. 이 극단 이슬람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기를 때리게 되면 극단 이슬람 세력에 겁먹고서 깨갱 하는 그런 장소여야 된다. 자, 이 여섯 가지 어딜 가리키고 있냐고요. 북한을 가리키고 있어요.